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시작 전에 이제 코바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간략한 코바늘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슬뜨기, 짧은뜨기 요런 기초 부분 배우고 나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야 우리가 기초 탄탄하게 작품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이야 뭐 잘 아시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바늘이랑 대바늘의 차이조차도 구분이 안 된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구멍이 나면 다 코바늘이고 촘촘하게 떼어지면 다 대바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 그건 아니고요. 자, 코바늘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코바늘이에요. 요 상단부에 갈고리, 후크가 있죠, 보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늘을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회사는 튤립이에요. 그래서 일본 회사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바늘을 만들어 왔는데 튤립 말고도 굉장히 코바늘을 만드는 곳은 많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크로바라는 회사 제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쪽 유럽 쪽의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 후크 부분 있죠. 요 갈고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을 걸어서 빼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매끄럽고 요 각이 보시면 요 부분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길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매끄럽게 실을 걸어서 빼주면서 걸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바늘을 만들어 온 회사들이 노하우가 많겠죠. 그래서 저렴한 중국산이라던가 국산이라던가 뭐 등등의 바늘을 사용하실 경우 뜨개를 할 때 손이 느끼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피로도가 높다는 얘기는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고 부담은 결국에 내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에게도 이제 이 튤립 같은 경우에는 코바늘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코바늘 조금 뜨면서 기고만장하던 그 시절에 저는 이제 튤립 저렴한 양면 코바늘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 바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에는 저로서는 이제 투자를 해서 쓴 건데 그때도 좋은 바늘은 많았죠. 근데 양면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을 걸. 보시면 요건데 요거는 지금 국산일 거예요. 국산인지 정확히 중국산인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고요. 요거는 하마나카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게 사이즈가 양쪽이 차이가 안 나서 제가 한쪽에다 이렇게 발라서 표시를 했는데 이런 양면 코바늘은 조금 가격이 있어도 바늘이 두 개가 붙었으니까 저렴하다고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초보 때는 조금 가격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저렴한 애들은 여기에 걸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셨다가 좀 뜨다 보면 내가 이 바늘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러느니 처음부터 조금 좋은 바늘을 쓰시는 걸 전 추천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하마나카인데 하마나카도 뭐 워낙 일본 회사들이 잘 만들어서 요 후크 부분은 좋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 나왔을 때는 그립이 굉장히 좋다고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색깔도 그렇고 이제 편의성도 있어 보여서 구매를 저는 했었어요. 사실 저는 도구가 나오면 호기심도 많고 이제 이런 거를 약간 연구해보고 싶고 분석해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구매를 좀 해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이거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그립이 너무
뭐 그립이 좋고 편안하고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런 아이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크로바사 이제 이 펜 뭐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납작한 시리즈들 국내에서도 국내가 아니라 이제 중국산이겠죠 아마 그런 생산을 많이 하시는데 따라서 그 납작이 바늘은 또 제가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펜슬 렌즈를 하잖아요. 펜슬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필이 그렇게 납작하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펜시 제품이 아닌 이상에는 연필을 납작하게 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쥐었을 때 가장 손이 편안함을 느끼는 건 이렇게 둥글면서 약간 요 손가락 엄지 부분이 지지하는 부분만 납작하게 만든 이 형태가 가장 인체 공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가장 인기가 좋은 거고 대부분의 펜슬이라던가 이렇게 쥐는 물건들은 둥글게 혹은 육각의 모양, 그러니까 지지를 할 수 있는 각을 잡아주는 대신 최대한 둥근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구매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여러 번 물건을 사야 되고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바늘을 생산한 지 좀 된 회사들은 대부분의 이 후크 부분은 다 매끄럽게 잘 나와요. 그래서 뭐 크로아 제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매끄럽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니트 프로라던가 이런 회사들도 그렇게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값은 하겠죠. 제가 사용은 사실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족하는 바늘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게 코바늘은 일본 제품이라는 약간 좀 그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테어 니트 프로코까지는 구매를 안 했고요. 이제 아무유레는 좀 사용을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나마 마음도 사라진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늘이 바로 얘예요. 에티모 시리즈고요. 에티모 시리즈가 이제 그 레이스용 바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방금 보여드렸던 아이는 모사용이고 이제 요게 에티모 부케라는 그 핑크 제품 꽃 샤방샤방인데 이렇게 통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용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아주 물론 편하긴 한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모사용처럼 힘을 많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통통이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아이를 탐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통통이로 모조리를 채우고 심지어 저는 이제 부케라고 해서 뭐 저런 시리즈도 있고 이 에티모 로즈의 타조 케이스를 또 갖고 있어요. 얘는 이제 핑크라고 해서 한정판이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얘는 조금 덜 예쁘고 최고 예쁜 애는 그 타조 안에 들어있는 핑크의 톤온톤으로 넣은 바늘인데 걔는 보자마자 아 너는 내 운명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사랑에 라브라브 했죠. 사랑에 빠져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제가 바늘을 구매할 일은 이제는 그 아이들을 다 사고 나면 없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분실을 통한 그런 일이 아닌 다음에는 앞으로의 코바늘 구매는 그 아이들이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색상도 마음에 들고 뭐 컬렉션도 하나 가졌으면 됐죠 뭐. 자, 바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실은 사실 설명드릴 게 딱히 없어요. 근데 코바늘은 펜시한 종류는 조금 사용하면 불편함이 있어요. 코가 보이지 않아서 뜰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실의 사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까다로움이 있는 편이고 보시면 다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코바늘은 그 대바늘과 다르게 한번 실에 꼬임을 줘서 떠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대바늘은 엮어 나간다는 느낌이라면 얘는 꼬은 다음에 엮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할 때
그 코바늘은 더 두툼하게 나오고요. 대바늘은 더 얄쌍하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코바늘로 제작하는 제품들은 힘을 받기가 좋고요. 대바늘로 제작하는 제품들은 굉장히 유연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의 차이를 또 하나 말하자면 코바늘 제품은 신축성이 적은 편이고 대바늘로 뜬 것들은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이제 좀 더 편한 옷은 당연히 대바늘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의류 쪽은 대바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소품 쪽은 대바늘로 만들었을 경우 형태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바늘을 좀 더 선호해요. 근데 코바늘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이런 경우 이제 짧은뜨기로만 제가 만든 그 코스터예요. 그래서 여름에 천연 마시를 이용해서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굉장히 딱딱하고 두툼하죠. 물론 실 두께가 있어서 더 그렇지만 보시면 꼬임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엮이는 게 아니라 꼬여서 앞과 뒷부분에 실이 겹쳐서 두 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두툼해져요. 이런 경우 이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뭐 내가 자투리 실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코바늘로 만들 경우에 실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작은 그 작품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대바늘을 실이 내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대바늘에 써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더 큰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대바늘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지금 뭐 딱히 더 설명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은 생각나는 게 딱히 없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런 녀석들 이렇게 도일리라던가 이게 지금 사람용으로 뜨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가늘었던 실로 기억해요. 그래서 요거랑 요 실 이하로는 보통의 사람용 이런 코스터나 도일리를 제작하는 용도로는 잘 안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수실로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 얘가 더 굵어요. 얘는 보빈 레이스 실이고요. 그리고 얘는 역시 보빈 레이스 실로 작업을 했어요. 정말 가늘어요. 웬만한 일반 재봉사 중에서 가장 흔하게 얇은 녀석으로 쓰는 그 아이랑 굵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보다 더 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선물을 해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네요. 더 가는 실도 나와요. 그래서 거의 거미줄의 느낌의 실들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아직 작업을 안 해봤고요. 사실은 구매도 안 했어요. 제가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매는 안 했고 여기 요렇게 요런 소품, 얘도 소품이죠. 소품류. 그리고 이런 인형 같은 거, 아미구루미 인형을 뜨는 이것도 소품류. 이건 짧은뜨기로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뭐 코바늘이 더 재밌어요? 대바늘이 더 재밌어요? 선생님 어떤 게 더 쉬워요?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 이제 궁금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은. 근데 저는 이제 초보 때도 그게 궁금하진 않았었는데 더 재밌는 건 초보들한테는 코바늘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 더 빨리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작고 귀엽고 그리고 쓸모가 없을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건 코바늘이 많아요. 그래서 코바늘들이 아무래도 초보가 접하기가 쉬운데 어느 게 더 쉽냐는 질문은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건 그쪽이 더 재미있다고 느끼기가 쉽고요. 아무래도 작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러면 더 귀엽고 그리고 배색이 좀 더 편해요. 그런 면에서 코바늘이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바늘을 하고 있고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 그런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대바늘은 아무래도 좀 더 의류 쪽에 적합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쉽게
쉽게 많이 안 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목도리만 뜨는 경우가 많죠. 모자나. 근데 어느 게 더 어렵고 쉽고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코바늘보다는 대바늘을 더 쉽게 시작하세요. 오른손으로 실을 감을 경우에. 그런데 왼손을 사용하는 컨티넨탈 경우에는 코바늘이나 대바늘이나 어렵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코바늘이 그 실 잡는 그 방법만 익힌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네, 성취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코바늘을 하는 분들이 많고 코바늘을 잘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렇게 이제 패턴을 보고 코바늘을 중수, 숙련자 이런 정도로 나아가실 수 있게 좋은 기초 수업들 많이 준비하고 요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쁜 요런 작품들도 준비를 할게요. 요건 제가 이제 다음에 코바늘 원형뜨기 설명할 때 다시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선물용으로 작업을 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 기초 강의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